안녕하세요. 3월 30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넷마블의 권영식 대표가 2022년 주요 사업 키워드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그리고 ESG를 꼽았습니다. 많은 게임 업체들은 현재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치열하게 자체 암호화폐 발행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트래블루 솔루션으로 인해 투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드와 베리파이 바스트로 나뉜 국내 거래소들의 이 솔루션 간의 연동은 끝내 한 달 뒤로 늦춰졌는데요. 이로 인해 한 달 동안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의 코인 입출금이 제한됐습니다. 또한 합작사 내에서도 문제가 터졌는데 업비트가 사용하는 솔루션은 원활하게 연동을 끝마쳤지만 코드 회원사 간의 연동은 4월 8일로 미뤄졌습니다. 거래소들은 연동 실패 원인을 서로의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는데요. 이 코드는 업비트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람다 이오르의 회원사와 연동은 물론이고 이 코드 회원사끼리 연동도 늦어졌다고 설명했고 또 업비트는 이 코드의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K가 3분기 발행 예정인 코인의 메인넷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가 주관하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메인넷이 중요한 이유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2분기까지 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개발과 백서 발행을 마치고 3분기에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메인넷으로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 선택해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코인은 금융 서비스, 커머스, 콘텐츠,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일상에서의 최고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블록체인 자회사 메타보라가 오는 4월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 포털을 선보입니다. 보라팀은 4월 중순까지 보라 2.0 백서를 공개하고 보라 포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라 포털은 이 보라의 서비스를 집약한 플랫폼으로 이 런칭과 함께 NFT 마켓플레이스 서비스가 함께 공개됩니다. 또 같은 달 이 보라의 NFT 첫 판매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또한 보라의 2.0 백서도 4월 중순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각 종목을 메타버스나 NFT 등의 테마별로 구분하는 암호화폐 태그 필터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이 코인원에서 상장된 암호화폐를 결제하거나 이 블록체인, 디파이, 데이터, 게임, 메타버스, NFT,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헬스, 이 다오, 소셜 등 총 19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 거래소 중에는 최초로 도입된 기능인데요. 특히 거래와 원화 출금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이 미국의 재무부가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암호화폐 계좌 대상의 보고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오용 방지와 랜섬웨어 대응의 일환으로 520억 달러를 추가 지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는 해외 금융 계좌도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는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거래가 가능한 만큼 해외 계좌 역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이 승인되면 이론적으로는 2023년 초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SEC와
법정 다툼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주력 상품인 27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고 이 SEC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SEC는 지난 2월에 이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6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만약 이 신청이 기각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디귿 피읍 이응인데요. 최근 미국이 증권 중개인에 대한 장비를 재정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그림자 공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바로 디파이입니다. SEC가 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의 자동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 사용자 및 기업을 증권 중개인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총 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의 자동시장 조정자 및 유동성 제공자는 SEC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델파이 디지털 법률 고문인 가브리엘 사피료는 해당 제안은 디파이 참여자들에게 대한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물 시장만큼이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디파이 생태계,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초성입니다. 시옷 기억인데요.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려면 이것을 꼭 거쳐야 하죠. 바로 세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암호화폐 계좌 대상 보고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5만 달러 이상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에도 IRS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는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거래가 가능한 만큼 해외 계좌 역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승인되면은 이론적으로는 2023년 초에 발효될 예정인데 다만 미디어는 예산 문제로 인한 최근 몇 년 동안 의회 통과가 지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초성도 확인해 볼까요? 티읕, 리을, 이응, 니은입니다. 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암호화폐를 위한 이것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혀서 관심을 받고 있죠. 바로 암호화폐 트레이닝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트레이닝 자원이 필요하다는 게 CFTC 측의 설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CFTC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파생상품 청산 기관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트레이닝 리소스도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테라 재단은 13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현재 바닥을 찍고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리딩은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날게요. 안녕.